책 읽는 소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훌륭한 지침이 되어줄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저자는 한국 푸드 닥터 교육 원장님이시고 모자연 약국 대표 약사이신 한형선 박사님과 한국 푸드 닥터 전임 교수이며 음식 치유 전문 약국인 이로운 약국을 운영하시는 황혜연 약사님이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몸을 치유하고 싶다면 무게 중심을 병원이나 약에서 밥상으로 옮겨야 한다. 질병을 치유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모든 방법이 음식 안에 있다. 음식은 감기, 알레르기 같은 흔한 질병과 암을 비롯한 난치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당장의 통증이나 증상을 없애는 치료가 아닌 진짜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다. 음식 재료가 가진 본질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재료들의 생존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명력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음식 재료의 특성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 무엇이고 피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그 치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삶에 이보다 중요한 지식이 있을까? 어떤 음식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영양소에게 몇 배 효과를 낸다. 알고 보면 비싼 보양식도 아니다. 예를 들어 빈혈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처방하는 음식으로 모시 조개탕이나 바지락탕이 있다. 매일 꾸준히 먹으면 이 모시조개나 바지락이 주는 힘이 절대 우습지 않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지만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그 효과에 놀라곤 한다. 바지락이나 모시조개는 철분이 많아 조혈 작용을 하며 비타민 B12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빈혈 환자에게 좋다.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을 건강하게 해주며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칼슘, 아연, 철분, 마그네슘 등 미네랄도 풍부하다. 이 정도면 그냥 링거도 아니고 슈퍼 링거 수준이다. 현대 의학의 힘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급성 감염 질환은 당연히 항생제로 치료해야 한다. 어려운 수술로 목숨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원인은 두고 증상만 치료하는 해결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살다가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꺼주지만 불이 꺼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불에 탄 집 복구하고 일상을 되찾고 불이 난 원인을 찾아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약이나 수술로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건강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생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잠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병이 재발하는가 하면 오랜 기간 그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이다. 하루하루의 먹거리가 몸 상태를 결정하고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아프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음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조력자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음식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음식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자연의 힘은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에서 나온다. 식물들도 우리처럼 살아가는데 참 고민이 많다. 동물들은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식물들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아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비법을 개발했다. 그렇게 식물들이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식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갖게 된 각 식물의 성분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나리처럼 물속에 사는 식물들은 물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물을 버리고 해독할 줄 알며 활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물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몸이 차갑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에게 미나리가 도움이 된다. 신기하게도 매운탕에 미나리를 넣으면 시원하면서도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물을 배출하는 능력도 대단하다. 물을 적게 저장하기 위해 속이 비어 있으며 물을 내보내는 작용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부종이 있어 몸이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 때 미나리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식물들은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며 번식하기 위해 특별한 화학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식물 영양소 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한다. 이러한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도 작용한다. 식물이 가진 힘과 지혜를 우리도 나눠 갖는 것이다. 이번에는 바다의 채소, 해조류를 떠올려 보자. 해조류는 바닷속에서 자라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햇빛을 많이 받기 어렵다. 해조류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했다. 바로 엽록소라는 녹색 색소를 많이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해조류는 육지 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고 그 엽록소의 핵심은 바로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해조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해조류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소금이 많은 짠 물속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해조류는 알긴산이라는 점액질로 몸을 보호하고 소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갯벌에 사는 생물들도 타우린이라는 물질로 소금과 싸운다고 한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 음식에 해조류를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처럼 맛있지만 짠 음식을 끓일 때 다시마 육수와 바지락을 넣으면 불필요한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고혈압에 해조류가 큰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또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엽록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심장병, 근육이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식재료 각각의 치유력을 하나씩 알게 되면 밥상에서 흔히 보는 채소 반찬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이 가진 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과일, 곡식이 바로 의사다. 자연의 치유력을 가진 이 의사들을 내 주치의로 삼을 수 있다면 건강이라는 행복의 조건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책에 소개된 미나리와 모시족의 요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나리는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붓기를 없애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혈압, 붓기가 있는 분, 간장 질환, 신장 건강에 매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제 미나리 초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미나리 한 단 400g 정도입니다. 1. 미나리의 줄기 끝 부분을 잘라주고 시든 잎을 손질합니다. 2. 물에 식초를 넣은 후 미나리를 넣고 10분간 담가주세요. 3. 10분이 지나면 미나리를 세척하고 잎과 줄기 부분을 손질해요. 4. 냄비에 물과 소금 한 큰술을 넣고 물이 끓으면 꺼주세요. 그리고 줄기를 먼저 넣고 잎을 나중에 넣은 후 20초간 데쳐주세요. 여기서 불을 끄고 해야지 미나리가 질겨지지 않아요. 5. 데친 후 찬물에 빠르게 씻어서 물기를 적당히 짜주세요. 6. 양념장을 만들어요. 준비물은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2숟가락씩 넣고 식초, 매실액은 4숟가락씩 넣어요. 마늘과 파는 다져서 2숟가락씩 넣으세요. 7. 미나리와 양념장을 넣은 후 가볍게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미나리 초무침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어지럽고 자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 먹는 모시 조개탕입니다. 모시 대신 바지락을 넣으셔도 돼요. 모시 조개는 빈혈 개선에 효과적이고 간 해독과 간 경화 예방에 좋고 또한 무엇보다도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모시 조개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릇에 물과 바지락을 넣고 굵은 소금을 넉넉히 넣고 미역으로 덮습니다. 2. 검은 봉지 안에 그릇을 넣고 10시간 정도 그대로 둔 후 해감하고 깨끗이 씻습니다. 냄비에 물과 모시조개, 통마늘, 버섯을 넣고 가볍게 끓이고 국으로 먹습니다. 이때 비율은 물이 5, 조개 3, 통마늘 2, 버섯 1의 비율입니다. 만약 슬로우 쿠커가 있으시다면 한번 끓인 맛있는 조개 국물은 다 드시고 남아있는 모시 조개에 통마늘을 더 넣으셔서 3일 동안 저온으로 끓이신 다음 그 액기스를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미나리 초무침과 모시조개탕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